장점은 오너십을 100% 갖고 있는 오너십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에이전트 테디윤 윤PD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하시고 판매하실 때 클로징 코스트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틀 보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 보험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LA 타이틀 업계의 최강자라고 소개를 직접 부탁을 하셨습니다. 타이틀이란 우물에서 17년 하고도 1년을 더 파고 계시는 프로비덴트 타이틀의 제임스 박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년하고 1년. 네, 저희가 그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죠. 그러는데 예, 정말 오랫동안 타이틀을 하고 계세요. 네네, 한울만 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약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예. 잡을 갖는 시대인데 네. 한 우물만 이렇게 파셨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도 최강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예.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자신감 있는 얼굴 네. 표정.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 보험 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네. 일단 타이틀 보험이 무엇인지 아주 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타이틀 회사란 부동산 소유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고 혹은 부동산을 사고 파실 때 바이어 그리고 랜더를 프로텍션하는 원타임 피를 내는 보험입니다. 보험. 예, 보험입니다. 예. 집 가지고 계시면은 뭐 집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타이틀 보험이 두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셀러가 페이해주는 보험 그리고 바이어가 페이하는 보험. 예, 예. 이 두 가지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그 타이틀 폴리시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오너스 폴리시 그리고 두 번째는 렌더스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너스 폴리시는 이제 셀러가 바이어를 대신 보험을 사주는 거예요. 돈을 내주고. 네, 그렇죠. 네. 돈을 내주고 보통 사주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집을 팔고 나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바이어를 프로텍션하는 보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피지컬리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뭐가 도난당하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유권에 대한 사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떠한 이유든지 그 소유권에 대한 사고가 난다면 그 모든 것을 타이틀 컴퍼니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네, 또 두 번째 보험은요? 렌더스 폴리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다 융자를 받고 집을 사시잖아요. 네. 그 집을 살 때 융자 회사에서 그 렌더스 타이틀 인슈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렌더를 프로텍션하는 혹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출해 주신 그 네, 모기지 회사에서 그렇죠. 네네. 모기지 회사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렌더스 인슈런스를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이어가 직접 페이를 하고 그렇죠. 네, 바이어가 들어오는 내는 비용입니다. 거군요. 네. 예. 이 두 가지 폴리시가 있는데요. 예. 지금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매달 보험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 보험은 네. 처음에 비용 한 번만 내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에스크로 클로즈 할 때 딱 한 번만 내는 비용이고요. 네. 그게 작게는 500불에서 많게는 뭐 10,000불까지도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이틀이 변경할 때까지는 평생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집을 사서 그 다음 또 소유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맞습니다. 20년. 그 10년, 20년, 30년까지? 30년, 100년까지도 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릭이 또 뭐가 있냐면 네. 제임스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집을 트러스트나 혹은 LLC나 혹은 제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보험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제임스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보험을 든 게 아니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게 유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이름이 변경됐을 때에는 그 저희 타이틀 회사 보험 들어드린 그 타이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인돌스멘트라는 걸 사야 돼요.
네. 그 엑스트라 커버리지죠. 네네. 이름이 변경되었으니까 보험을 또 사는 겁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저렴하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보험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예. 부모님이 내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예. 또는 가족끼리 친한 지인끼리 네. 집을 뭔가 사고 판다는 개념 없이 예. 그냥 너 가져. 네네.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너 가져 하면서 그냥 줬어요. 예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가족이니까 네. 타이틀 보험 같은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합니까 타이틀 보험이? 타이러 보험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 에이전트로서 네네. 사실 보험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겠지만 네. 이렇게 그 직계 가족에게 넘길 네. 때는 사실은 저는 추천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안 들어도 돼요? 네, 오. 보통 왜냐면 이걸 하는 경우는 네. 혹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사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부모고 자식한테 주는데 제가 그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집을 주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보험을 안 들어도 괜찮죠. 이제 기프트로 처리를 하면 문제 없이 타이틀 트랜스퍼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에라도 본인이 본인한테 줬을 경우가 있어요. 제임스가 자기의 LS나 자기의 패밀리 트러스트나 이렇게 넘길 때에는 타이틀 인슈런스를 인도스멘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족이나 자녀분들에게 특히 드릴 때에는 굳이 살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족끼리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네. 믿음만 있으면. 네. 혹시 몰라서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들어도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저야 뭐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버지가 혹시 돈을 안 내신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들어놓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은 그냥 보통 집을 사실 때 타이틀 보험을 거의 일반적으로 다 들고 계시지만 이게 꼭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 법적 리퀘어먼트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 뭐 거의 부동산 거의 한 90% 이상의 트랜잭션은 타이러 보험이 다 인버브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당연히 하죠.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에 네,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지만 그렇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런 네. 일이 있어요. 제가 보통 작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많이 줄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용자랑 또 이 세어 트랜잭션 포함해서 한 10,000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0,000건 중에 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한 5개 네.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았는데 10,000건에서 5개 그렇죠. 클레임. 네, 5개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가족 간의 사기였어요. 가족 간의 사기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그 자녀분이 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혹은 또 어머니가 이제 out of town 혹은 한국에 계신다. 그래서 파워 오브 어터니로 네. 집을 이제 팔기 원한다라는 이제 의뢰가 왔었어요. 그 어머니 집인데. 그렇죠. 네. 어머니 집인데. 근데 이제 그런 트랜잭션을 여러 번 합니다. 사실 네.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녀가 이제 부모를 사기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자녀분이 정말 급하셨나 봐요. 그 어머니 모르게 네. 그 파워 오브 어터니도 이제 만드시고 가짜로 조작해서. 그렇죠. 만드시고 공증도 조작하시고 오는 걸 조작하셨어요. 네. 조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리서치를 하죠. 네. 그리고 모든 사인은 자녀분이 대신 하시지만 마지막 그 페이 어마운트는 네. 그 체크가 어머니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집 주인, 그렇죠. 전 주인 이름으로 네, 나가겠죠. 사인은 하시지만 사인은 대신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그 체크는 그 어머니 이름이 만약에 세라라면 세라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 역시도 네. 뱅크 어카운트를 원래 조인트로 갖고 계셨던 게 있었나 봐요. 네. 거기 디파짓 하셔서 이제 다 쓰신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떡해요?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예. 본인은 사인한 적이 없다. 집을 판 적도 없다. 판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건 제 공증이 아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그렇죠. 아찔하네요. 네, 너무 끔찍하고. 아찔한 일이었는데 네. 이제 클레임이 오셨어요. 클레임이 오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프로텍션을 해드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연히 그 모든 그 파이낸셜 데미지를 네.
다 물어드리고요. 예, 아, 예.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죠. 해주시는 건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변호사를 사셔서 네. 당연히 변호사를 사셔서 그 집에 린을 거셨죠. 네. 이제 현재 바이어 이제 그때 당시 바이어 지금의 오너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신 거죠. 아, 우리 집에 린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집은 이 전 주인이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라고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디펜드를 해드린 거죠. 아,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머니한테 돌아갔나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네.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네. 어머니가 절대 나는 이 집이 정말 그 예전 대대손손 내려온 집이기 때문에 절대 꼭 못 필요한 파는 집이다. 집이다. 이런 네.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 집이 아니었고, 그런 집이 아니었군요. 네, 다행히도 그런 집이 아니었고, 네네네. 나는 이 돈만 받으면 된다. 다른 집을 사면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셔서, 쿨하시다. 네. 그렇죠. 다행히도 지금 현재 오너분께서도 집을 지키실 수 있었고, 네. 그 집이 예를 들어 100만 불이었다면 저희가 100만 불만 이 어머니께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100만 불 가지고 다른 집을 사시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네. 이게 그 타이틀 보험을 들어넣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 일이 정말 어머니에게도 큰 아주 그냥 손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 사신 분들한테도 정말 골치 아플 만한 이야기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가족이라도 그 이후로 저도 예.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웬만해선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케이스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예, 예. 야,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타이틀 보험의 중요성을 좀 알아봤는데요. 타이틀 보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부사장님께 질문하는 경우가 이 베스팅, 그러니까 소유권을 네. 아마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집을 샀으니까 그냥 집 주인 테디 윤 딱 이렇게 네.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도 사실 미국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한국 분들이 선택하시는 소유권이 무엇이고, 또 부부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네네. 부부분들은 또 어떤 걸 또 많이 선호를 하시죠? 대표적인 게 7가지가 있는데요. 네. 7가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고요. 베스팅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베스팅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joint tenancy라는 조인트. 베스팅이 있고, 마지막으로 tenancy in common이라는 베스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그 survivorship, 이제 불의 사고로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커버해주는 베스팅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로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인 테넌시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이걸 많이 쓰시는 이유가 한 분이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프로베이스를 가지 않고 프로베이 콜트를 가지 않고 베스팅에 있는 분에게 오너십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이름으로 조인트로 들어갔을 경우에 네네. 그때 둘 중에 한 분이 좀 급하셔서 먼저 이렇게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게 콜트로 가지 않고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네네. 남아 있는 분에게 돌아간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조인 테넌시 같은 경우는 부부만 쓸 수 있는 베스팅은 아니고요. 네. 남남도 쓸 수 있는 베스팅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선생님하고 저도 가능하고요. 네네. 만약에 부부가 사신다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베스팅은 커뮤니티 프로퍼티입니다. 커뮤니티 특히 그 프로퍼티. 중에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중에 서바이벌십이 있는 베스팅을 저는 추천을 하죠. 네.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어요. 디테일에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큰 장점은 오너십을 100% 갖고 있는 오너십입니다. 둘 다. 그렇죠. 네. 조인 테넌시 같은 경우는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가 되는 건데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100%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인 없이는 한 사람이 그 50%도 팔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죠. 부부일수록 더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부부뿐만 아니라 네네. 진짜 친하다고 믿었던 지인들과도 이런 맞습니다. 일일수록 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나중에 이 베스팅 소유권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유튜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좀 제작을 해보고요. 네, 언제든지 초대해 주십시오.